사보임 절차 국회의장께서 허가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한마디로 오신환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허가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 의장님. 겁박에 의해서 내가 막 마음대로 내가 아니 겁박이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무슨 겁박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고 왜 권한이 아니면 나한테 의장님께서 와서 의장을 그만두셔야죠. 아니, 서울 만약에 시간에 그건 야당분을 실한당이면 설득하세요. 의장님 사퇴하세요. 이게 대 맞습니까? 저희는 의장님 사퇴해요. 의사장 불러서 있는 자리에서 끝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왜 당신이 합니까? 보는 데서 하라는 얘기예요. 보는 데서. 자,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얘를 보고 얘기해. 뭐 하자는 거야? 부장님 한다니까요 내가. 보는 앞에서 하세요. 왜 당신 말을 내가 들어야지? 그거는 자유한국당 소관 사항이 아니죠. 사보임은 원내대표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될 경우에 사고임 네, 일단은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4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반장, 아까 국회의장실에서 오늘 벌어진 장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네요. 좀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저희가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추인 얘기를 하면서 후폭풍은 클 거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일단 법안 처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파장이 커졌는데요. 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사보임 그러니까 이 상임위 교체를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네.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소란이 난 것도 또 그거 다 맥락이 다 있는 거죠. 이따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고요. 최 반장, 아까 이제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 그 기자회견 장면 다시 한번 봤는데 소속사에서 이제 방출이 됐다면서요? 근데 국장은 저 믿으시죠? 무한 신뢰하시는 거죠. 무한 신뢰는 아니에요. 유한 신뢰. 사실 소속사 네. 입장에서는 배우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신뢰를 한 거였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성 반응이 나와서 거짓말로 이제 뭐 팔로가 판정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면서 방출, 계약 해지를 한 겁니다. 본인도 연예계를 뭐 이제 은퇴하겠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네. 연예계는 은퇴는 뭐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근데 연예계 은퇴가 맞아요? 은퇴가 맞나? 뭐 퇴출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그죠? 자, 어제 여야 4당이 선거제, 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인했는데 그 후폭풍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벌떡 일어나는 영상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두 팔을 벌리고 거의 이제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 또 몸싸움을 벌이는 그 상황까지 연출이 됐고 일부 의원은 국회 직원들과 서로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그런 아까 이제 목소리도 나왔고 국회가 난장판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대한민국 국회가 맞느냐? 소리를 치기도 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장면 관련해서는 성추행 논란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여간 내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개특위 또 사개특위가 열리는데 오늘 국회 분위기를 보면요. 진통이 대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고반장 발제 때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요. 자,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로 조금 전에 목적지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익한 대화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서쪽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찬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고위 인사가 영접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장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 러시아 하산역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때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또 전통 의상을 입은 러시아 여성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요. 환영의 뜻으로 빵과 소금 또 꽃다발을 건네더라고요. 뭐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중절모를 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땅을 밟게 돼서 기쁘다. 이번 방러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정말 격한 하루를 보낸 국회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김학의 수사단 속보, 또 연예인 마약 수사 속보 등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등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요. 어제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을 둘러싸고 국회가 오늘도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 사개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밝히자 당 지도부는 사보임 처리를 할 뜻을 내비쳤죠. 구 바른정당계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모양새여서 바른미래당의 내분 또 갈등은 한층 격화될 분위기입니다. 또 밤샘 농성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죠. 그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긴박했던 국회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혼돈의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회 요 근래 보기 드문 광경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지 저도 혼돈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회에 아침을 깨운 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왜냐? 어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반대 농성을 한 뒤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을 청했거든요. 자, 잠깐 어젯밤 상황 보고 가시죠. 네, 이 잠들기 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양말부터 이렇게 벗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고요. 또 이거 이 숙면에 좋지 않은데 스마트폰을 누워서 이렇게 보는 의원들도 있었고, 이왕 잘 거 제대로 자겠다 안대를 준비해온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성 의원들은 한쪽에 다 같이 모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이 편한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어젯밤 잠이 든 한국당 의원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말이죠. 기자. 계셔. 빨리. 김 의원님 조금만 옮겨서 주무시면 어때? 네, 동료 의원들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결국 의원들도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이 국회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와중에도 꿋꿋이 잠을 청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 아침 기상하자마자 또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악법 날치기까지 동원해서 의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 과연 민주 정권입니까? 아니면 독재 정권입니까? 한국당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사이 본관 215호실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른 아침 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오신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논란이 된 겁니다. 오신환은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사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 처리안 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 처리가 되려면 일단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딱 11명입니다. 자, 이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처리가 무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 오늘 회의에서 사보임, 그러니까 이 사개특위 위원 교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 테니 사보임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원내대표께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신환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국회법을 두고 논란이 있긴 한데 사보임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권한이긴 합니다. 이걸 또 허가하는 건 국회의장이죠. 자, 오신환 의원 반대 입장 전해지자 반색했던 한국당 의원들,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사보임 검토 소식이 나오자 이번엔 국회의장실로 우르르 향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허가해주지 말 것과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법인에 내가 반대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야합을 하기 위한 사보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허가해 주십니까? 바른미래당이 옳게 가는 당입니까 지금? 고문에서 매달려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나는 내 소신 끝에 법치주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 문희상 의장을 빙 둘러싼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다른 약속을 이유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도 했고요. 자, 문희상 의장 사퇴 요구까지 나왔는데 자, 사퇴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의원,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의장님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자, 올해로 74신 이 문희상 국회의장 결국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국회 봤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국회 이게 봤어요.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나라 국회를 저기 재판을 만들고 국회법에 그거 슬퍼요. 자, 문희상 의장은 쇼크와 탈진 증상 등으로 국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에 병원 치료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폭력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까? 우리 정치가 이렇게 심각하게 퇴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마치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정치권의 폭력의 모습을 보는 기분입니다. 밥그릇이 위태로우니 갖은 억지를 부리는 꼴입니다. 청와대까지 가서 거짓 선동할 시간에 국회 안 논의 테이블이라도 앉는 것이 먼저입니다. 밥그릇의 양심을 말아 드셨다면 밥값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네, 보다 자세한 상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혼돈의 국회, 패스트트랙 두고 극한 대립. 네, 고반장이 발제하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이제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이제 사보임, 그러니까 이제 사개특위에서 뺀다는 얘기죠. 그걸 유력하게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 결정을 내렸고, 관련한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국당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사보임 관련한 얘기였잖아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이 오케이를 해야 결정이 나는 겁니다. 결론이 나는 거지만 통상적으로는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면 국회의장은 추인해주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관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이 관련한 내용을 뭐 받아들일 걸로, 수용할 걸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저 결정이 그대로 뭐 유지가 된다면은 내일 이제 사개특위에서 최이배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관련 논란은 더 커질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내일 바로 이제 어제 이제 여야 사당이 그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이제 추인 결정을 내렸고요. 내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동시에 열립니다. 어제 이제 고반장이 그 의원들 그 명단까지 하나하나 이제 열거해 가면서 정개특위는 그래도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개특위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개특위 의원이 교체가 됐고, 아무튼 사개특위가 내일 뭐 회의에서도 그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개특위 위원 모두 18명입니다. 그중에 한국당이 7명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이 모두 찬성을 해야
이 통과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 바른미래당 소속이 2명인데요. 이 광주 출신 권은희 의원 그리고 앞서 얘기해드린 이 오신환 의원 지금은 교체 통보가 지금 나갔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둘인데요. 이 권은희 의원은 일단 찬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오신환 의원이죠. 자, 오신환 의원이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됐다는 건데 오늘 아침 SNS에 나는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셈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사보임,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사보임의 뜻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검색어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임을 시키고 보임을 시킨다. 그러니까 빼고 대신 집어넣는다. 그렇죠. 이 뜻이죠. 네, 지금 이제 그 사개특위위원을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지금 전해드렸고요. 아무튼 바른미래당 쪽에서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하겠다라면서 바른미래당에 긴급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오고 있고요. 글쎄요, 뭐 지도부가 그 긴급 의총 소집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바른미래당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속보를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어제 패스트트랙 추인을 놓고 이 구 바른정당계와 구 국민의당계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조금 전까지 보신 바로 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를 두고도 오늘 하루 종일 2차전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하태경 의원은 조금 전에 또 지금 의총 소집 소식도 나오긴 했는데 이 오늘 기자회견을 아예 열고요. 이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겠다는 것은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체를 강행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운 의원도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사보임을 한다면 정말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사개특위에 소속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당이 어떤 강제도 할 수 없다는 걸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정말 이거는 문명사회의 일원이 아니지요. 근데 이 문명사회에서 저런 식으로 법을 어기고 불법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이 이 상태로 존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이해운 의원이 문명사회이기도 하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 상태로 존립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보임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보임 결정이 내려졌고요. 지금 이제 긴급의총을 소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무튼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지금 이제 내분 사태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신반장,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오늘 사보임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오신환 의원이 내일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져주면 결국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가 무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 입장을 밝혔고 따라서 이 교체가 된다면 이걸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의 갈등 양상이 길어질수록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도 다소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온 대화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은 결국은 민주당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군요.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냐?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관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한국당의 공작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왜곡해 이간질 도구로 삼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패스트트랙 관련한 여론조사도 오늘 나온 게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고 반장? 네, 뭐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였는데, 자 이번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잘했다는 평가가 50.9%, 잘못했다는 평가가 33.6%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보면 국민 절반 가량이 이 패스트트랙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두고도 한국당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조사 문항에 개혁 법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점을 들면서 국민의 여론이 호도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충돌이 벌어졌고, 특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쇼크로 병원에 후송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요, 최 반장, 성추행 논란을 들고 나왔는데 그건 어떤 맥락인가요? 일단 좀 뭐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양측의 주장을 좀 제가 전달해 드리면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겁니다. 문희상 의장이 나가려는 걸 막는 과정에서 문 의장이 이미자 의원의 배와 얼굴을 만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결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은 키가 작은 사람은 나름대로 늘 트라우마와 열등감이 있다. 이미자 의원은 결혼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골드미스다. 뭐 이런 일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한없이 눈물이 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문희상 의장 측은 오히려 한국당이 자해 공갈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계성 대변인은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장이 빠져나가려다가 신체가 닿았는데 그걸 성추행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의장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러면 성추행이냐라면서 뒷밤에 이렇게 손을 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밀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자해 공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영상인 거죠. 네, 하여간 뭐 양측의 주장 저희가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요. 사실 방금 뭐 보셨지만 뭐 카메라가 멀리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나 뭐 구체적인 정황 자체가 뭐 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가려는 걸 한국당 의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이 적극적으로 문 의장을 막아선 거고요. 이 두 팔로 막는 모습인데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문 의장이 이미자 의원 얼굴에 손을 대는 모습이 저렇게 뭐 보인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지금 다른 속보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거 좀 체크 좀 하느라고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뒤늦게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하태경 의원이 그 의총 소집 요구서를 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바른미래당 당헌을 보니까 의원 4분의 1 이상이 이 소집을 요구를 하면 일단 48시간 이내에 당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뭐 의총 소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의총이 만약에 긴급 의총이 열리면 대단하겠는데요, 분위기가. 더 어젠가요? 있었던 의총보다 더. 아니 아까 이혜훈 의원의 그 발언을 들어보면은 뭐 일단 이대로는 존립할 수 없고 문명 사회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뭐 분당 상황이 더 막 현실화될 수도 있는 그런. 바로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죠 뭐.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 문자 메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의원총회에서 이 패스트트랙 합의 추인을 하루 앞둔 그제네요. 그 22일 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홍영표 원내대표 메시지에서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원안에 집착을 하다가 기회를 날려버렸던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의 전례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롯이 우리 당의 이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하지만 여러 단위, 수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왜 속보를 챙기느라고 늦은 게 아니라 이게 저거 했냐면은 신경을 썼냐면은 그 북한의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이제 장금철 당 중앙위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김영철 이제 통일전선 부장이 수행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 따라갔느냐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 김영철 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뒤에 다시 한번 속보가 더 나오면요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여야 극단 대치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결코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했던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한 국가수 감정 결과 박 씨의 채모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필로폰이 검출된 거죠. 이를 토대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모레 금요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소속사는 참담하다며 박 씨를 방출했고 연예계도 은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조금 전 출국한 윤지원 씨 관련한 진실 공방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네, 마치 이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한 여성은 이 경찰에 공범이 있다고 실토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결혼을 앞두고 헤어진 전 약혼남. 자, 남성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우울증 투병 사실까지 고백하며 나는 결백하다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죠. 헤어진 약혼녀를 다시 만난 건 또 애증이 남아서였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그는 제 발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경찰이 부를 때마다 거부하지 않았고 모두 3차례 출석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간이검사에서도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은 진정성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렸죠. 막장 드라마였다고. 자,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방송 활동을 할 땐 줄곧 그래왔다며 채모 대부분을 제모하고 또 머리카락은 탈색과 염색을 반복한 상태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었죠. 이 다리에서 확보한 털에서 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는 26일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자, 팬들은 그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했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이 성폭행 등 사건이 불거져 잇따라 고소를 당했지만 그때마다 팬들은 믿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이번에도 그의 눈물의 기자회견에 지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늘을 가요, 기도할게요. 자, 결국 이날 흘린 눈물 거짓이었던 셈인데요. 팬들은 더 이상 그를 지지할 수 없다며 소속사에게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믿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던 소속사 또한 참담하다라고 했는데요.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연예계를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유천, 황하나 주연의 막장 드라마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껏 난 기쁨보다 나쁨을 더 많이 배웠어. 찾았던 내 사람,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빈손으로 내게 세상이 준 선물은 너란 걸 자, 이어서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 당시 소속사 대표의 위중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과거사위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를 한다면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단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성폭력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조사단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 제기된 의혹상 불법, 그러니까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 중인 4팀 구성원 6명 중 4명이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에 이를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최종 보고 때까지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건 공소시효 15년의 특수강간죄인데요. 아시다시피 조사단은 배우 윤지호 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았죠. 윤 씨는 장 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았고 약물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지호라고 나오기 전에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젠 16번이 됐고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고요. 자, 그러나 이 윤지호 씨의 증언에 대해 문제 제기가 등장했습니다. 장자연 씨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는데 이 윤 씨가 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 법정에서 윤 씨는 장자연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놓고 이제와 관련된 책을 출간하고 또 후원금을 받는 등 이 장 씨의 죽음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김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부분이 쟁점됐을 때 이 윤지호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패소 사유로 판결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장자연의 죽음을 독점할 수 없는 자가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자, 물론 윤지호 씨는요, 특정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장자연 리스트를 전 기획사 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봤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김수민 작가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도 조작 그리고 편집된 것이라며 맞고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신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내가 범죄자냐며 반박했었는데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서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물로 결백하다더니 박유천 마약 양성 연예계 은퇴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윤지호 씨가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몰렸고요. 본인이 그 출국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어요. 저도 아까 그 장면을 잠깐 봤는데 그 뭐 기자들이 왜 갑자기 출국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윤지호 씨는 갑자기가 아니다. 이미 4월 4일부터 엄마가 아프셔서 간다는 얘기를 쭉 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엄마가 이제 괜찮아지시면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윤지호 씨가 하고 조금 전에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 박유천 씨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각에서는 이제 박유천 씨 기자회견, 그야말로 희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자, 일단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게 이제 경찰의 설명이고 모레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잖아요.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관련한 속보, 박유천 씨로서는 뭐 최악의 사태죠. 여러 가지 본인의 만약에 이제 구속까지 된다면 거짓말 부분이 다 드러나는 그런 셈이 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마약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재벌가, 그러니까 현대가 3세의 경우도 구속 결정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 씨 집을 압수수색해서 일회용 주사기 10개와 알코올 솜을 발견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대마를 흡입하려는데 이 카트리지가 파손돼서 액상을 옮겨 담으려고 주사기를 한 차례 사용했다면서 필로폰 등 다른 마약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 씨는 앞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 씨와도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뭐 횡령 혐의도 받고 있잖아요. 승리에 대해서도 어제 다시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했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영장 신청 여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승리가 2017년 이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 그리고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제 승리를 비공개로 소환해서 이와 관련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리홀딩스 유모 전 대표도 함께 불러서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이번 주 중에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단체 대화방 멤버죠. 정준영 씨, 최종훈 씨 등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주 JTBC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2016년 3월 이 정준영 씨 팬사인회를 계기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후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경찰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도 이 정준영 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경찰은 두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마친 대로 정준영 씨 또 최종훈 씨 등 이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정준영 씨는 이미 구속돼 있고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그동안 알려졌던 그 별장 동영상 외에 다른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새롭게 확보한 영상에는 남성 2명 그리고 여성 1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장소가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 수사 당시 나온 별장 동영상과는 또 다른 영상인 거고요. 수사단은 최근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소환해 이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고 또 남성은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 수사 때와는 달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수사단이 관련한 법리 검토에 착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수사단은 그 별장 동영상 관련해서는 최초 촬영본에 가까운 버전의 파일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를 했는데 이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처음 촬영된 시점이 2007년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이 촬영 시점을 특정했기 때문에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어제 검찰이 이제 윤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윤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돌아갔죠. 어제 저희가 이제 회의 때 그 얘기를 다뤘었는데 윤중천 씨가 만약에 자신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약속을 하면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윤 씨는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첫 소환 요청에 출석을 했지만 변호사가 바빠서 입회하지 못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윤 씨 변호인이 윤 씨로부터 내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아서 이걸 수사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한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윤 씨는 처음 체포됐을 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를 겪어봤던 윤 씨가 자신의 협조 없이는 수사에 진척이 어렵다는 걸 알고 검찰과 거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기무사가 SNS 공작을 한 여러 가지 또 사례들이 지금 이제 수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신 반장이 좀 내용을 설명해 볼까요? 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김철균, 이기영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의 소위 좌파로 규정이 된 정부 비판 사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또 온라인상에선 정부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국장 혹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절친인 이유 혹시 그 기사 기억하시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011년 말쯤의 맞습니다. 기사로 제가 네.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발언을 아마 인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생각이 명료해서 한국이 추진하려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바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명확히 제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런 아마 대충 그런 요지의 기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대충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기억. 아 그래요? 마치 좀 내용이 잊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네. 잊혀지질 않아요. 약속이나 된 듯이 네. 그렇게 막. 네, 아무튼 그 국장이 말씀해주신 바로 그 기사를 이 청와대 파견 나온 국정원 직원이 기무사에게 전달을 해서 온라인으로 확산시키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청와대는 당시 이 기사가 외교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 또 찬양 내용이라고 보고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실제 기무사 대원들이 이 트위터에 링크를 올리는 등 51차례에 걸쳐서 기사를 홍보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 3분 연설 마케팅 효과 등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정부 여당의 긍정적인 기사나 논설을 인터넷에 퍼뜨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또 노무현 비자금 추정 13억 돈상자 사진 폭로. 민주당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난은 적반하장 이런 식의 당시 야권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기사도 확산시키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기무사는 정부의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의 신상을 파헤치기도 했는데 이 해당 아이디들을 모아서 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이름, 주민번호 이런 가입자 정보를 받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기획관이죠. 안 나왔죠, 재판장? 네, 앞서 재판부는 어제 김백준 전 기획관 본인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그 다음 날인 오늘로 증인 신문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 전 기획관 재판에 아들 김모 씨가 출석을 해서 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심신쇠약 그리고 심리적 압박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 좋겠다라고 사정을 설명을 했는데 결국 같은 이유로 오늘도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면서 구인장을 발부를 했고요. 신문은 다음 달 8일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하는 게 어렵다면 가림막을 사용할 수 있고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신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론공작 얘기로 잡을게요. MB 청와대, MB 오바마 절친 기사 확산 지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허리가 불에 대인 듯 아프다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비박계 수장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구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대한민국당은 오늘 석방 여부에 키를 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이 법조계에서는요 지극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법이 그래서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상에 건강 문제로 석방이 되려면 정말 오늘 내일 할 만큼 위독한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자, 때문에 박 전 대통령처럼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불에 대인 듯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도로는 안타깝게도 규정상 형 집행정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정치권 생각은 또 전혀 다른 거죠. 이건 법의 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던 자유한국당 또 대한애국당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패스트트랙 농성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대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오랜만에 이렇게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잔인한 인신강금과 정치 보복은 그야말로 사상죄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가와 국익만을 위해 살아온 죄 없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도요 이 친박 또는 극우 단체들에 비하면 이거 되게 점잖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기억하시죠? 이 전두환 씨 이 광주 재판 때 초등학생들이 물러가라 하니까 그 얘기했다고 그 광주 동산초등학교 앞에 가서 집회했던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예, 오늘 아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읊어드리죠. 야, 윤석열아, 나 날계란 지금 2개 갖고 있다. 봐라, 보이지? 알아서 해. 너 차량 넘버 다 알고 있어. 아파트 입구 앞에 신호 딱 걸리면 차량이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것도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이죠. 세상에 서울중앙지검장 차에 계란을 던지겠다는 건가요, 지금? 자, 어쨌든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었던 걸 보면 마주치진 못했던 모양인데 심히 걱정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까지죠. 예, 어제 당의 이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해서 바른미래당 탈당한 이현주 의원 이제는 무소속이죠. 세간의 관심은 과연 한국당을 갈 수 있을지, 간다면 언제 갈지, 정말 꽃가마를 탈 수 있는 건지 등등에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은 손살에 칩니다. 나 한국당 입당에 조바심 안 낸다. 보수 통합의 마중물이 될 거다라고 말이죠. 한국당이 변화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뭔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함께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반 세력들을 합하는 데 저는 지금부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야, 진짜 기라성 같은 중진들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보수 통합, 이 판 메이킹, 이걸 재선의 무소속 의원이 해낸다. 만약 이현주 의원이 그걸 해내면
보수 진영이 정말 차세대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자, 뭐가 됐든 어제 탈당으로 이현주 의원의 정치 역정에는 또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이 방송인 서경석 씨와 서울대 불문과 91학번 동기라는 이유로 또 그리고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였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많은 얘기거리를 남겼던 이현주 의원. 자,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뭡니까 또 바른미래당, 이제는 무소속. 자, 막판에 한국당까지 추가가 된다면 자, 재선 임기 8년 동안 5번의 당적 변경이라는 상당히 변화무쌍한 이력 남기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이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정치인들 오늘 뭐 많은 쓴소리를 던졌는데 그걸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옛 친정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논평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더군요. 이렇게 말이죠. 속보이는 철새의 최후 이 의원의 정치 행보 앞에 놓인 것이 꽃가마일지 꽃상여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뭐 짧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다만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제일 핫한 뉴스죠. 오늘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거 개봉했죠. 전 세계 한국이 최초 개봉이라는데 오전 7시 첫 조조 개봉을 보려고 줄 서서 극장을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7시 현재 뭐 시간은 더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만 7시 현재 아침에만 예매량이 무려 230만 장.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제일 민감한 게 바로 영화 스포일러죠. 어벤져스 팬들 사이에서는 스포 방지 요령이라는 게 나왔는데 먼저 영화를 보기 전까지 SNS를 하지 말 것.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어폰을 낄 것. 또 극장 화장실 가지 말 것 등등 말이에요. 저도 아직 영화 못 봤는데 그만 이것저것 제가 자료를 뒤지다가 스포일러에 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결말 압니다.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면 저 방송 내일부터 하차해야 되겠죠?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네요. 그럼요. 네, 아무튼 오늘 회의 끝나고 같이 우리 보러 갑시다. 뭐. 아니요, 저는 따로 예매해놨어요. 저도 예매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벚꽃 구경에 이어서 또 신반장은 예매는 안 한 모양인데 지금 신반장하고 뭐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제가 가드릴까요? 양반장하고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양반장하고 같이 갑시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요 쿠키 영상이 없습니다. 네. 그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쿠키 영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나서요 잠깐 이어지는 짤막한 영상을 맨 뒤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게 따로 없어서 그냥 끝나면 바로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괜찮을까? 그 정도는 괜찮겠죠? 예, 뭐 이 정도. 네. 나온 얘기라는 거죠? 이건 다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형 집행정지 신청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사실 이제 법 쪽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뭐 이런 기류가 우세하다는 얘기도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권 목소리, 특히 이제 일부 친박계 쪽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김무성 의원, 비박계지만요,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 구명운동에 힘을 보태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하여간 김무성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저 의외네요, 편지는. 사실 뭐 그렇죠. 오늘 뭐 검찰의 결정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어제 이 김무성 의원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 22명에게 형 집행정지 청원에 힘을 모아달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탄핵은 탄핵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다. 내가 오랜 세월 박 전 대통령을 지켜봐 왔지만 스스로 부정을 저지를 사람 성품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한국당 차원을 넘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이 이제 박 전 대통령 구명운동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주장했지만 사법 처리를 주장한 적은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MB 건도 그렇고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네요. 이게 2년 전의 일인 건데. 근데 약간 좀
네, 칭찬하는 2016년 11월의 일입니다. 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직후였는데요.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고 하면 국가 언론들이 시국 선언을 내놓은 직후였습니다. 2017년 4월까지 하야 이후 대선 뭐 이런 정치 일정을 제시했던 건데 기자들이 이에 대해서 뭐 김무성 의원에 대해 생각을 물어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나 역시 질서 있는 퇴진의 뜻을 같이 한다라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좀 질서 있게 퇴진을 하고 내년 4월이라는 시간을 못 박아서 하야하시겠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덧붙을 것은 사법 처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 감정이 저질러진 위법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저런 발언이 있었고요. 제가 얘기했던 발언이 저 발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뭐 김무성 의원 얘기도 저희가 했지만은 그 홍문정 의원이 오늘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뭐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한국당과 대한애국당 또 이 무소속 의원 70명 정도가 서명한 형 집행정지 청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명단을 한번 쭉 제가 살펴봤더니 김무성 의원이 있었고요. 또 이 탄핵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위원을 맡았던 이 김무성 의원과 함께 친박 진영으로부터 탄핵 오적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권성동 의원도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이 김무성 의원의 호소에도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도 청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잠깐 메모를 해왔는데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편견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 아무튼 아우슈비츠 얘기도 좀 했다고 하네요. 네, 자 관련한 내용 결론이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자 이렇게 정할게요. 박근혜 즉각 석방을 의원 70명 청원서 제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추경 등 국내 현안을 챙기면서 내일로 예정된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5시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역에 도착을 했고요. 내일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러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취임 후 첫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자, 청와대는 총 130억 달러 규모 24개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전망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Если вы не возражаете, здесь рядом второй завод построим.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약속을 하실 것 같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президент уже дал обещание, что на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이 과거 자발적 비핵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초대 대통령에게 비핵화 조언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 우리 카자흐스탄의 기회를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만에 돌아온 청와대 집무실엔 실타래처럼 꼬인 국내 현안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앞서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이 전국은 여야 사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이후 점점 더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쟁점 사안을 해결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이제 민생을 논의한다면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좌파 독재를 완성시키려는 정치 밥그릇 싸움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철저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자, 내일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추경안도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총선용 추경은 포함된 정부안은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추경의 효과가 제때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북러 정상회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조금 전 오후 5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역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영상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렇게 중절모를 쓴 채 러시아 인사들의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환한 웃음도 지어 보였고요. 이렇게 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의장대의 사열도 받았습니다. 자, 크렘린궁은 25일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보좌관은 2017년 중국과 러시아가 노출한 단계적 방식의 북핵 로드맵을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영상은 당 간부의 환송을 받는 모습인데요.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자, 조선중앙통신은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을 했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조금 전에 통일전선 부장 측에서 교체가 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자, 열차는 국경을 넘어서 오전 10시 40분쯤 이 러시아 하산역에 정차했습니다. 중절모를 쓴 채 러시아 환영단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요. 이 환영단은 꽃다발과 함께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가 담긴 빵과 소금을 함께 건넸습니다. 자, 하산역에서 짧은 시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방문을 기념해 세워둔 러시아 조선 우호의 집, 일명 김일성 집을 찾았습니다. 이 책상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했을 때의 사진도 놓여 있는데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까지 3대가 모두 이곳을 찾은 셈입니다. 자, 벌써부터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케미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무려 32살이나 나지만 오랜 시간 양국을 철권 통치하는 스트롱맨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또 스포츠 매니아란 점도 비슷합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유도와 아이스하키를, 김정은 위원장은 농구와 스키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둘 다 상당한 밀리터리 덕후입니다. 자, KGB 출신 푸틴 대통령 각 잡힌 사격 자세로 왕년의 솜씨를 여러 번 뽐내기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방러 직전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사격 시험을 참관하고 또 지도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도 선보인 바가 있었죠. 자국의 푸른 하늘을 날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늘 말씀하고 나시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몸소 비행기의 조종관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붉은 매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직선 항로를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번 김 위원장 방럭길에 이설주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국에 갈 땐 항상 이 여사도 함께 했었고 이렇게 시진핑 주석 내외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여러 번 연출했었는데요. 자, 현재 러시아 영부인의 자리는 공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결혼 30주년을 앞두고 전격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Вся моя деятельность, вся работа связана с публичностью, с абсолютной публичностью. Кому-то это нравится, кому-то нет.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о нашим общим решением, и наш брак завершен в связ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 тем, что мы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видимся. 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두 사람이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내일 회담 속보와 함께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일 북러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다룰 것입니다. 네, 아까 제가 속보가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좀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동안 대미 대남 협상의 선두지휘,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교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
신 반장이 뭐 지금까지 취재된 거, 뭐 지금은 속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사실 김영철 이 통일전선부장이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모두 동행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대남 대미 업무의 핵심 담당자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인사들의 카운터파트로 불렸던 인사인데 이 김 통일전선부장이 이 조금 전에 이 국회 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장금철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나 뭐 사진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나이는 한 5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민화협, 그러니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 민간 교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10일이죠. 평양에서 열린 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임명이 됐습니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 뭐 대미 대남 업무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 제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뭐 사실 나오긴 했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새롭게 대미 협상 정책을 뭐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교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북한 쪽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또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번 협상판에서 좀 빠져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자 아무튼 미국의 반응은 일단 그대로 간다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지금 북한이 파트너를 바꿔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미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대미 대납 협상을 총괄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교체가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큰 변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판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뭐 우리도 바꿨으니까 니들도 바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닐까요? 글쎄 뭐 그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미안해 단순하다고 해서 얘기를 미안한데 좀 이게 듣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니, 제가 좀 단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완전히 실각했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지금 어려울 분위기는요. 것 같고 이 네. 김영철 그 원래 통일전선부장이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뭐 이렇게 외교 라인,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성 부장 쪽에 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을 것 당 같습니다. 부위원장직은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럴 부위원장직에 겁니다. 대해서는 그 역할이 뭐 아직-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미 대남 협상, 특히 이제 대미 협상의 그 중책을 이제 장금철이라고 그랬죠. 네. 장금철. 그동안 이제 민화협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아마 뭐 우리 쪽하고도 이제 또 서로 잘 아는 그런 인사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지켜봐야 될 건데 지금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뉴스룸에서 저희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잖아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나? 예. 지금 저 영상이 뭐 방금 전에 들어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영상인데요. 뭐 블라디보스톡 역에 도착을 해서 러시아 인사들에게 일단 뭐 영접을 받으면서 역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하산역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검정 코트에 중절모를 쓰고 있었고 지금 장면은 그 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뭐 하여튼 내일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내일 저희가 어떤 의제가 논의되는지 자세히 좀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자 정리해도 될까요? 네. 내일 북러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다룰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최근 조현병 병력을 가진 피의자들의 사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조현병에 대한 불안과 혐오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 A군이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공격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경찰에게 할머니가 머리에 들어온다 이러면서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역시 과거 조현병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조현병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모 씨, 2016년 5월에 발생한 수락산 살인사건의 김학봉 역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각에선 조현병과 폭력성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환자들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좀 온순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게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부 환자들이
증상 때문에 이제 폭력성을 드러내고 그런 분들이 있고요. 조현병 환자들은 많은 경우 이제 피해망상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도 폭력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런 공포심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강력범죄율은 0.014%로 전체 인구 강력범죄율 0.065%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망상 등이 동반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러다 보니 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현병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도파민을 비롯한 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생기는 뇌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대부분 꾸준히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이렇게 공격성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안인득 역시 과거 조현병 진료를 받다 최근 2년 9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 3명 가운데 1명꼴로 퇴원 후에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조현병 등으로 입원한 환자 중 5만 4천 명이 퇴원하지만 이 중 약 2만 명가량은 다시 병원을 찾지 않고 사실상 치료를 중단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혐오나 공포 등 선입견을 가지는 것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일반 국민들의 안전은 지켜줘야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치료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은 너무 잘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인식도 좀 같이 동시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공포 확산이 아닌 정확한 정보와 정비된 시스템으로 국민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내일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립니다. 자, 오늘 발제에서도 봤지만 바른미래당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이 최이배 의원으로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바른미래당 상황 상당히 급하게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긴급 의총 소집서를 현재 제출한 상황인데 바른미래당 상황 내일 체크해서 저희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밤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열차편으로 블라디보스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착했다는 속보를 전했는데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두 나라의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제재 완화 방안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진 못했는데요. 시간상 정부가 오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일 그 안이 국회에 제출되죠. 물론 처리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내일 1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 수치도 발표합니다. 그리고 재판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남아있는데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잡혀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몇 년형을 구형할까요? 내일 회의 때 저희가 관련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양반장이 예약할래요? 예매할래요? 예? 농담한 거예요? 근데 실시간 채팅창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